그러면은 우리 오답 중심으로 해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먼저 2번부터 같이 보도록 해봅시다. 밑줄 친 단어에서 의문 중 교체가 일어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교체가 뭔지 알아야겠죠. 교체는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음하, 비음하, 구개음하, 된소리 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1번, 그의 말이 나를 더 혼란하게 한다 해서 혼란이라고 하는 거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유음하라고 부르고요. 이 결과로 혼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손등까지 덮는 이라고 하는 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덮는 이라고 먼저 발음을 하게 되고요. 비읍하고 니은이 만나면 비읍이 미음으로 변하게 되는 비음화 현상에 의해서 덮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안약 넣을 시간이다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요, 음운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약이라고 하는 연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연음은 우리가 음운 변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음이라고 하는 거는 받침을 다음 글자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하는 거를 연음이라 그래요. 할머니가 옆방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2번과 마찬가지로 끝규에 의해서 비읍이 먼저 일단 들어오고요. 비읍으로 먼저 바뀌어요. 옆방 이렇게. 그리고 비읍하고 비읍이 만나면은 뒤에 있는 비읍이 된소리 되기, 쌍비읍이 되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옆방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5번에 눕지 같은 경우에는 비읍하고 지읒이 만나서 얘가 쌍짓이 되는 된소리 되기라고 해가지고 눕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하나 3번이구나 라고 보면 돼요. 자, 3번 다음 중 보기의 의문의 단어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문 변동을 고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받침이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생겼죠? 받침에 서로 다른 자음이 2개씩 적혀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말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봐야 돼요. 겹받침일 때 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정답 5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규정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규정은 무엇인고 하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비음이 이제 변하게 되는 현상, 비음화. 히읗이 탈락하니까 히읗 탈락. 그 다음에 3번은 된소리로 바뀐다고 하니까 된소리 되기. 4번은 여기서 받침에 대한 부분이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4번으로 함께 가봅시다. 4번 보기에 밑줄 친 단어와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단어는 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된소리 대기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된소리 되기의 규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1번 기역, 디귿, 비읍, 뒤. 두 번째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 세 번째 어간, 니은, 미음, 뒤. 그리고 한자어, 리을, 뒤. 이런 규정이 있어. 우리는 여기 물질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 중에서 한자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똑같이 한자어인 녀석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보게 되면은 바로 일시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무엇인지 한번 연결을 좀 선으로 해볼게요. 신발을 좀 신자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에 신이라고 하는 어간이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니은이고요. 다음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니까 기역 뒤. 갈 데가 있어 라고 하는 거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 닮지 마라도 역시
여기 어간에 니은, 미음, 뒤, 담지에서 미음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5번으로 같이 판단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다시 5번부터 한번 볼게요. 5번에는 의문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문 변동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였어. 그렇게 되면은 일단 앞에 있는 두 개를 공통적으로 뽑아서 보고서 뭐가 있지를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훌다부터 한번 해봅시다. 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에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훌다 먼저 티귿이 없어져. 그런 다음에 리을하고 디귿하고 만나서 리을이 변하는 된소리 되기.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용언의 어간 리을도 된소리가 일어나거든요. 된소리 되기에 의해서 홀다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노아라고 하는 글자가 히읗 탈락이 일어나면서 노아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지금 딱 봤을 때 겹치는 게 없죠. 그러면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도 봐야 돼.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라고 하는 네 가지 범위 안에서 똑같이 이제 겹치는 게 있나라고 봤을 때 자음군 단순화와 이 히읗 탈락은 둘 다 의문이 탈락을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3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소나무 역시도 마찬가지로 솔과 나무가 결합이 되면서 리을이 탈락한 소나무의 형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단어를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하나씩 해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박래라고 하는 단어, 먼저 받침에 지금 보면은 리을 기억이라고 하는 받침이 두 개 있잖아. 그러면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먼저 박래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이 만나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 일어나서 박래 이렇게 일어나겠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교체가 하나, 다음군 단순화에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는 탈락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로는 비음화가 일어나면서 교체가 한 번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위주로 살펴볼게요. 물엿 같은 경우는요. 받침에 여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니은 첨가가 되어서 물엿이 먼저 1번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하고 니은이 만날 때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에 의해서 물엿이 됩니다. 겉모양은 음절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먼저 겉모양 이렇게 변하고요. 디귿하고 미음이 만나서 디귿이 니은으로 변해서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 결과로 겉모양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요. 리을하고 니은이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현상에 의해서 줄넘기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요. 다티다. 디귿하고 히읗하고 만나서 일단 먼저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서 티귿이 돼.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서 디귿이 이게 두 개 합쳐져서 티귿이 되는 거센 소리가 먼저 일어나서 다티다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티귿하고 이하고 만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게 돼서 치읓으로 변하죠. 그러면 치가 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다치다 이렇게 규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가서 한번 또 봐보도록 해볼게요. 윗글을 참고하여 표준 발음 및 관련된 조항을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문제를 먼저 읽는 게 나아. 그러니까 보기와 같이 이렇게 복잡한 규정을 먼저 보지 말고 먼저 보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여기서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나? 라고 봤는데
달치라고 하는 지읒이 치읒으로 변했던 이유를 보면은 히읗하고 지읒이 만나서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났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 히읗하고 지읒이 만나서 치읒이 되는 거센 소리 되기 규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부침 1항을 보러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침 1항을 봤는데 받침이 일단 리을 기역인 거, 그리고 디귿, 비읍, 리을, 비읍, 지읒, 니은, 지읒이야. 리을, 히읗에 해당이 되는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부침 1번이 아니고 부침 1번에는 우리의 받침이 없었어.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보면 돼요. 히읗을 그 다음에 우리 3번을 볼게요. 뚫른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먼저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먼저 히읗이 없어졌고 니은이 리을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규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규정, 바로 유음화 규정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니은은 해결이 돼서 그럼 히읗은 어떻게 됐을까? 히읗은 탈락을 했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10번 다음으로 보도록 해볼게요. 윗글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를 먼저 보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일단 우리 답이 5번이어서 적절하지 않은 5번을 좀 먼저 보면은 미음, 리을, 히읗의 뒤에 기역이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표준 발음법 제12항 4 붙임에 따라 읽고로 발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히읗이 나올 때 좀 주의돼. 히읗하고 기역이 나오면은 합쳐져서 키읔이 됩니다.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읽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내가 굳이 막 규정이 뭔지 보지 않더라도 발음이 잘못되었네 라고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히읗에 관련된 게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니까 조금 주의해야 돼. 받침에 히읗이 나올 때 주의하자. 꼭 기억해 주세요. 히읗은 첫 번째로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탈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규정이 가능해서 우리한테 헷갈리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주의하면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는 12번 오른쪽에 있어. 헷갈리는 발음을 넣어놨는데 표준 발음에 맞게 발음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함정 문제죠. 모두 골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일단 이 발음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일단 자기 발음을 먼저 해보면 좋아. 이 흑이 아니야. 다 이상해. 얘는 제일 어울리는 게 뭐냐면 흑이거든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일단 흑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음이 일어나서 흑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일단 1번은 발음이 이상하네요. 척박한이라고 하는 거 일단 먼저 보면은 기역하고 비읍이 만났을 때 비읍이 쌍비읍으로 변하는 된소리 되기가 먼저 일어나서 척박한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기역하고 히읗이 만나서 키역으로 변하는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서 결과가 척박한 이렇게 척박한 이런 소리가 납니다. 꽃망울이라고 하는 거는 끝규에 의해서 먼저 니은이 일어나게 그 디귿으로 먼저 바뀌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디귿하고 미음하고 만났을 때 디귿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하에 의해서 꽃망울 이렇게 결과적으로 바뀌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꽃망울. 여기 보면은요. 얘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먼저 널지가 되어야 해. 널지. 그러고 나서 얘가 리을 뒤에서는 아까 전에 된소리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널지 요게 표준 발음이고요. 강렬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응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그래서 강렬한 이렇게 바뀌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적절한 답은 3번과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바로 5번 문제였던 것 같아. 5번 강렬하니 강렬 니은으로 바뀐다는 거, 이응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는 거를 같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14번 여기 보도록 해볼게요. 종성의 기역과 초성의 비읍이 만난대. 그러면 써보면은 기역하고 비읍이 만난다. 그드브 뒤는 된소리 일어난다 했었죠. 그럼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는 된소리 되기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된소리 되기가 몇 번에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2번 아니면은 지금 3번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된다. 그러면은 기역하고 히읗하고 만나는 거는 뭐예요? 기역하고 히읗하고 만나면 무엇이 되죠? 키역이 되죠? 무엇에 의해서? 거센 소리 되기에 의해서. 그러면은 답이 2번밖에 없구만!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5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운 반동이 반영된 예시를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 비음이 무엇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라는 요 단어만 보더라도,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런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개념이 비음하에 관한 개념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너무 놀랍게도 정답은 1번이고, 그러면은 나머지 중에 오답인 애들을 볼게요. 일단 종로, 얘는 기억을 해야 돼. 종로, 선생님이 지금 발음하고 있는 거 잘 들리나요? 이 녀석은요, 종로, 니은 발음을 하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예시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럼 3번에도 자연스럽게 종로 있으니까 3번 일단 제낄게요. 4번에서 한여름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앞말의 받침에 여라고 하는 게 붙게 되면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 그래서 한여름 이렇게 발음하게 되고요. 물엿도 마찬가지로 받침에 똑같이 받침에 여가 결합이 되어서 먼저 니은 첨가로 인해 물엿이 일어나고요. 근데 여기에서 리을하고 니은하고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우리 유음화 현상에 의해서 물엿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바뀝니다. 두 개나 지금 비음화가 없었기 때문에 4번도 안 되고요. 다른 부분들 보면은요, 난로라고 하죠. 얘도 발음해보면요, 리을하고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날로 이렇게 발음하고요. 물바지라고 하는 이 녀석도 보면요, 디귿하고 이하고 결합이 되면서 지가 되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물바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비음화가 아니었어가지고 지우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6번. 보기 2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운 변동을 일단 찾아야 되니까 요거를 먼저 볼게. 용안의 어간 끝이 리을이 니은 시옷을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해야 된대. 그러면은 다시 한번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그 리을이 하필이면 또 뭐여야 하는데 용언의 어간이어야 된대. 동사나 형용사 형태여야 된대. 그럼 다시 한번 보기 좋게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용언 어간 리을이 탈락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기본형을 생각하면 돼. 놀다, 가니는 가다, 얘는 바늘, 울다, 잠그다 있네요. 일단 리을이 탈락하려면 리을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보면 알다시피 니은에는 리을이 없어. 또 미음도 리을이 없어서 얘도 지워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이어야 하는데 바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도 어울리지 않아. 근데 우리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거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세 개가 답이에요. 니은, 디귿, 미음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또 같이 볼 문제 19번이에요. 단어들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일단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게 있어. 물엿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4번, 15번에 4번에서 보면은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유음하가 일어난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읽어보면 물엿과 달리 니은 첨가의 결과로 다른 음운 변동이 추가로 일어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이 말은 뭐야? 물엿에는 니은 첨가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본 규정에 의해서 니은 첨가가 있었죠. 16도 보면은요. 16이라고 하는 애는 앞말이 이제 받침에 다 뒤에가 유로 시작하면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16 이렇게 16으로 먼저 변하고요. 그 다음에 비읍하고 니은이 만났을 때 비읍이 미음으로 변하는 비음화 현상에 의해서 16 여기까지 발음이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엿도 니은 첨가와 유음화 두 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16도 니은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는 두 단계를 거치는 음운 변동이기 때문에 5번이야.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옥수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역하고 시읒이 만나도 역시 그 뒤에 있는 단어는 시옷은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옥수수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지. 발음 혹시 잘못하고 있다면 한번 주의 깊게 조심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기형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정답이 1번이야. 우리 같이 한번 왜 1번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로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과 동일해진다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음운이 변해서 다른 음운과 동일해지려면 비음화에서 같은 음운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위에다 설명할게. 예를 들어서 비읍하고 미음이 만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 밥물 이런 단어인 경우에 비읍하고 미음하고 만나서 비읍이 비음화가 일어나서 미음으로 변해서 밥물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음운 변동이 다른 음운 변동과 동일해진다. 이런 개념이 되어야 해. 유음화 같은 경우에도 신라라고 하는 단어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변해서 실러 이렇게 글씨가 똑같아지는 그런 규정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심리학부터 여기다가 한번 분석해 볼게. 심리학과라고 하는 거는 먼저 첫 번째로 미음하고 리을이 만나게 되면은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나. 그 결과 심리학과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여기고 그런 다음에 학과 자리에서 기역하고 기역이 만나면은 기역이 쌍기역으로 변하게 되는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서 심리학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럼 봤을 때 이 비음화도 그렇고 된소리 되기도 그렇고 뭔가 다른 글자랑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음운 변동 현상 좋은 방법이 뭐 같아진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지. 비음화 때문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류학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인류학인데 얘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인류학 된 거죠. 그래서 발음이 똑같아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번 다음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적절한 거였잖아. 그래서 답은 4번이야.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게 되면은 거센 소리를 먼저 거치게 돼서 그 다음에 거센 소리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센 소리하고 국의 음화까지 거쳐서 닫혔는지가 되는 거지. 이제 답으로 골랐던 1번을 보게 되면은 물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서 리을이 비음화되어 라고 되었잖아. 리을이 비음화되었다라는 뜻은 리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니은으로 변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아니지? 문는 아니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야? 리을로 시작되는 비음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리을이 탈락했다. 리을이 탈락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자주 실수하는 유형이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가다의 어가는 가 부분이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므로 가에 아가 결합이 되었다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가 이렇게 안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안 쓰고 아가 떨어져서 가 이렇게 쓴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다음 22번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의 음운 변동 현상을 탐구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보기를 먼저 봐야 돼. 3번을 한번 봐볼게요. 안떤이라고 하는 녀석은 니은이 탈락하고 받침 히읗이 뒤에 있던 디귿과 합쳐져서 안턴으로 발음된다라고 했어. 근데 자 여기 보자. 니은이 탈락을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니은이 탈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물에 니은이 사라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발음의 결과물에는 아직도 니은이 여전히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니은 탈락은 일어나지 않았고 히읗이 디귿의 뒤에 있는 디귿과 합쳐져. 이거는 거센 소리 되기죠? 얘는 일어나서 안턴이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야. 굳이 내가 뭐 규정을 보지 않아도 사실 이런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단 여기를 먼저 읽어봐라. 규정은 너무 복잡해서 사실 좀 더 단순하게 나오는 편이니까 규정 이거 음운 변동부터 잘 살펴봐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23번 보기에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해볼까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이 변해야 되겠지? 겉 모양으로 먼저 변하고 비음화로 인해서 그 다음에 건 모양 이렇게 변할 거예요. 자 박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지금 박래 이렇게 발음하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일단 박래까지는 왔어. 근데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이 만나면 당연히 기억이 이응으로 변하는 비음화 현상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래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잘못 표기된 거는 답이 2번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네요. 3번도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자 물엿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전에 했긴 했었는데 먼저 니은 첨가가 돼서 물엿이 되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서 물엿 되고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물엿 이렇게 되는 거죠. 넓적하다도 보면은 먼저 넓적하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쩍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넓적하다 해서 거센 소리 되기까지. 옥수수는 기억하고 시옷이 만나서 된 소리 되기 되는 것까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24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보기엔 사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우리 이거 못 풀었던 문제로 5번부터 볼게요. 디귿의 디귿은 숙의 기억을 연음하여 깊숙이와 같이 발음하는 게 표준 발음이다. 이거 보면은 되게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 더 이 깊숙이의 음운 변동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깊숙이가 먼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연음이 일어나겠죠? 연음이 일어나면서 깊숙이 이렇게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사실 요 순서대로 해보자. 깊숙이잖아. 그럼 비읍하고 시옷하고 만나게 되니까 시옷이 뒤에 있는 시옷은 된소리 되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된소리 되기에 의해서 깊숙이 이거야. 그런 다음에
연음이 일어나서 깊숙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깊숙이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은 수라고 하는 표기로 바뀌어 적혀야 된다. 쌍시옷으로 적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음운 변동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줘야 해요. 음운 변동에 대한 규정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은 적용이 잘 안 돼서 뭔가 순서를 놓치고 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보면은 색연필이라고 하는 글자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색연필, 이로 인해서 비음화가 일어나서 생연필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데 많은 친구들이 색연필이라고 연음을 하게 돼. 연음이 이 상황에선 잘못된 규정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서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수고했어요.